예,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감가상각비, 즉 고정자산 등록 쪽에 오시게 되면 자산 개정 과목이라고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개정 과목 마을풍선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고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 목록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20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코드와 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코드는 1년 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등록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칭을 입력하고 취득연 월일 상각 방법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사무실 건물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취득연도 2020년 2019년 5월 5일 날 취득을 했다. 상각 방법은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앞에 시간에 제가 고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드릴 때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했죠. 신고했든 무신고했든 정액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자산의 건물 쪽으로 가면 상각 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 사항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일반적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기본 등록 사항만 한번 살펴보시면 기초가액은 요게 이제 취득 원가를 말합니다. 작년도부터 사용하던 취득 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2억 원에 샀다라고 하면 취득 원가 2억 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말 상각 누계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재무상태표에 건물과 관련되는 감가상각 누계액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시고 4번에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중에 취득한 부분이 있느냐, 단기 중에 증가한 게 있느냐라는 건데 취득한 거는 별도의 자산 코드를 부여해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단기 중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건물의 원가에 포함을 시켰을 때에는 단기 증가분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감소는 일부 매각하거나 했을 때 감소시키는 거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액이 3천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3천만 원 넣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재무상태표에 건물 가액은 2억 3천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하기를 차변에 회계 처리하기를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기를 차변의 건물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뭐 미지급금이나 이렇게 회계 처리된 자본적 지출 금액이 건물로 처리되어 있을 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 전기까지 자본적 지출 누계액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데 이 6번에 있는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자본적 지출액은 원래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이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원가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을 때 포함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은 단기 증가분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단기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원가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단기 자본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인데 이걸 감가상각비 아닌 또는 수선비나 이런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용 처리한 금액을 등록하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자본적 지출 금액인데 수선비로 처리했다. 2천만 원 등록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이 부분은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세 쪽에서 법인세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연수는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건축물 등에 대해서 5년, 12년, 20년, 40년 되어 있죠.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자산 관련해서 내용연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험연구용, 무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세법 기준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 40년짜리입니다. 우리는 40년짜리다라고 하면 4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기준 내용연수가 40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5%,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신고했다면 30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0년으로 하게 되면 상각 범위액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은 회사 계상액을 반영할 수 있겠죠. 반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 나타나는 이유는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기 자본적 지출액을 지워버리면 원래 자본적 지출액은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비용 처리하게 되면 기업회계 위반입니다. 기업회계 위반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7번의 단기 지출액을 자본적 지출액을 수선비로 처리했을 때 이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하고 일치되게 782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요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번에 있는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 교육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때 또 정리하는 걸로 미루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들은 처음부터 다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선 지식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내가 그 단계까지 못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그 과정에서 또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계상액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782만 원 계산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회사 계상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란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회사 계상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782만 원 계산했으면 요 금액은 나중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회계 처리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회계 처리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용자 수정으로 가서 이 금액을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웠을 때에는 그러니까 장부에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계산해서 782만 원은 반드시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 데이터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782만 원은 전기 말 상각 누계액에 그냥 자동으로 포함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했는데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했네?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실 때 회사 계상액은 반드시 금액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결산서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입니다. 경비 구분은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판관비 800번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관련해서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면 500번대로 도급원가에 포함이 되면 600번대로 그러니까 보관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650번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조, 도급, 공사 관련되는 부분으로 둘 중에 하나 또는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비 구분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비 결산자료 입력 설명드릴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는 부분이 훨씬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18번의 양도일자, 폐기했으면 폐기일자, 그 다음에 업종과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8번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차량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기에 2020년도에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부분은 단기 중 취득 부분에 등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 거고, 건물과 관련해서 제가 단기 증가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했죠. 이 부분은 기존 자산에 대한 증가 부분은 자본적 지출액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가액은 없으면서 단기 중 취득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